그 미술 활동을 하다 보면요, 미술 취재에서 그 내담자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 내지는 뭐 사고적인 어떤 내담자인지 아니면 뭐 정서적인 내담자인지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뭐 성격 검사를 해도 뭐 사고형인지 아니면 뭐 정서형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보통 여기 찾아오시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뭐랄까 반응이라고 할까 정서적인 어떤 공감을 갖다 잘 못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사고형의 어떤 부모님이고 부모이고 아이는 어떤 정서형.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사고와 정서가 좀 몇 대 몇 정도가 돼야지 좀 이상적인 것 같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뭐 수업할 때도 질문하고 또 여기 상담할 때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7대 4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7대 3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6대 4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100대 100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100대 100이냐면 사고적인 것도 100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도 다 100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뭔가가 이제 우리가 행동해 나가고 생활해 갈 때 어떤 상황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서를 갖다 한 70일 정도 쓰고 사고를 갖다가 한 30 정도 쓰는 그런 상황이 나게 되면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왜? 나한테 사고와 정서 다 있으니까. 또 반대되는 상황은 사고와 정서를 갖다가 반대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은 사고와 정서 간에 뭔가 조절을 해야 돼. 왔다 갔다. 조절할 때 필요한 것들이 좀 분별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력을 좀 기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고하고 정서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또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기는 분류가 있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안 옮기는 분류가 있고요. 또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고 이런 분류가 있을 때 제일 좀 이렇게 한심한 분류 어떤 분류인 것 같아요? A, B, C 했을 때 뭐 생각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분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한다라고 되면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저거 봐. 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없고 행동도 안 하잖아. 우리가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기 위로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도 하고 행동으로 옮긴 분류 같은 경우에는 누굴 욕하겠어요? 다 똑같아. 네가 너도 똑같아. 넌 행동으로 뭐 옮기지 않고서 뭘 누굴 탓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 행동하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들 갖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미술 치료가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뭔가 심리를 갖다 진단해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통찰의 입장에서 자, 미술 활동을 갖다가 통찰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미술 활동을 갖다가 뭔가 변화의 입장에서 보는 것들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미술 활동을 통해서 통찰하고 변화하기 위한 것들은 비언어적인 방법을 쓰네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방법을 썼던 그 미술 작품을 가지고 또 언어적인 방법을 갖다 또 쓰고요. 자, 그렇다면은 뭔가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통찰을 통해서 미술 활동을 하는 것들, 나의 변화를 통해서 미술 활동해서 뭔가 표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것도 앞쪽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게 되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상황, 특히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창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상황, 물론 어떤 사고력이 또 동원이 되겠죠, 그죠? 그 상황하고 뭔가 우리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나를 갖다 통찰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 미술로 표현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해서 언어화하는 요 과정하고요,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요 과정이 후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요즘에 와서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찾아온 내담자를 갖다가 문제 해결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뭘 통해서? 예,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강 주시면 이해해준다, 뭐 공감해준다, 무조건적인 어떤 존중해준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를 원하겠죠. 사고가 변하든, 정서가 변하든, 행동이 변하든, 아니 마음이 변하든 뭔가 변하겠죠, 그죠? 자,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창의적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를 갖다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은 걸 제안하는 거고요. 또한 또 이 강좌를 들으시는, 이 채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이를 갖다가 사고도 100, 정서도 100.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고력을 갖추는 그런 어떤 자녀로 키우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어떤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사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도 100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또 참고되는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보조적인 내용으로 전달하려고 하니 자, 이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내담자를 창의적 어떤 문제 해결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 자,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런 창작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성의 원칙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뭔가 우리 불편한 거, 이 갈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창조 과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했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또 이제 미술 치료를 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본다라고 되면 뭐 미술, 시, 음악 등을 이야기했었고요. 용 같은 경우에도 이 창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대함이 결국 회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의 어떤 예술 형식을 갖다 빌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창조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요,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를 갖다가 재능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 그리고 피카소와 같은 어떤 창조적인 작품에 대한 어떤 자질이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요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좀 예술이라고 이렇게 본 것이고요. 또 창조라고 본 것이고요. 이러한 창작 과정하고 치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많은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치료에서의 어떤 특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이해, 나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통찰력, 뭐에 대한 통찰력? 나에 대한 통찰력. 나는 누구인가, and 그리고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네요. 자,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인식, 또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과 같다. 이렇게 멋있는 좀 이야기 갖다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창의적인 것들, 치료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과의 만남을 갖다 포함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 치료에서의 이 같은 어떤 만남 같은 경우에는요, 예술 재료 아니면 또 예술 어떤 작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어떤 뭐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과정들이 결국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죄송하지만 광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미술치료 관련된 그런 어떤 강의들이, 대면 강의들이 많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U라고 해가지고요. 예, 클래스 U에서 제가 이제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라고 해가지고
미술치료 관련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요번 2021년 12월 27일 날, 지금 12월 달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27일 날 오픈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 혹시 미술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잠깐 뭐 설명드렸겠지만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최인혁이라고 하고요. 미술치료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밭대학교 미술치료 자격과정이에요. 미술심리 상담사이거든요. 요 자격과정이 21년 요번 달 12월 8일 날 수강 신청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미술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수강 신청하는 거. 요 자격과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이고 광고가 이렇게 많아. 자, 제가 몸담고 있는 대전 건신대학원 대학교 문화예술치료학과의 그 전형 일정입니다. 뭐 미술치료, 또 음악치료 전공들이 있고요. 1차는 12월 3일까지니까 얼마 시간이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1월 3일부터 22년 1월 21일까지 2차 접수 기간이고 또 면접 일정은 또 한참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술치료 쪽에 전공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